혹시 미스 코리아 대회 나가보라는 건의를 받으신 적은 없나요? 그거는 아기 때는 누구나 듣는 얘기 아닌가요? 엄마 친구들이. 아, 그래요? 친구들이. 제 딸한테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안 돼! 근데 이거 편집. 베리피티 턱 플러스. 기존 뷰티에 대한 궁금증을 던지는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두근두근한 뷰티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우리 민주 동생이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찐으로 너무 반가운 표정이거든요. 얼굴에 티가 났네요. 바로 대한민국 대표 역사 강사 최태성 선생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이렇게 만나서. 네, 근데 저도 지난번에 두 분이 너무 친해 보이셔가지고 약간 좀 기대도 하고 걱정도 하고 왔는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1, 2화를 복습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요? 1, 2회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자,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는요, 조선시대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네. 그럼 조선? 그 다음은 어떨까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조선의 화장술과는 전혀 다른, 완전 다른 새로운 모습이 등장합니다. 갑자기요? 네. 조선 이후에 그 변화되는 그 출발점을 언제를 보냐면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강화도 조약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산다라박 씨, 민주 씨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전통을 찾아보세요. 지금이요? 하나도 없네. 손톱 발톱, 머리 다 염색. 제 몸이 없네요.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도 지금 서양의 영향을 받아서 어쨌건 지금 이 모습이 만들어진 거예요. 심지어 오늘 양말 신으셨어요? 신었습니다. 스타킹. 양말이 뭐냐면 이 서양한테 그 양이에요. 서양의 버선. 우리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진짜 다 이 서양화 되어 있는데 그 시점 이후부터 우리는 자본주의 바다에 발을 담그게 되면서 지금의 이 모습으로 서서히 변화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럼 네. 그때부터 화려해지기 시작한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서양의 어떤 그 문화들이 쭉 들어오면서 서양에서 들어온 이런 화장품을 뭐라고 했냐면 박래품이라고 했습니다. 박래품. 배를 통해서 바깥에서 들어온 화장품. 이 박래품을 처음으로 쓴 사람들은 누구였을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 청나라에서 들여온 귀한 화장품은 이제 공주님들이 쓰셨으니까 이것도 공주들이 쓰지 않았을까 싶네요. 복습을 잘했네. 기억 잘하고 있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화장품이 들어왔을 때 그걸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주로 궁궐 안에. 혹시 명성황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네. 이분도 이제 화장품, 서양에서 들어온 박래품 하면 써보셨고 또 우와. 거기 있는 궁녀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박래품을 사용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로 들어서면 일반 여성들에게도 외국에서 들어온 어떤 그 화장품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게 됩니다. 프랑스산 코티 향수라든지 뭐 또 코티 분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일본에서 온 그 포마드, 크림. 남자들 머리 넘길 때 쓰는 약간 그 왁스 같은. 네. 근데 여성들도 그걸 많이 썼대요. 네. 아, 진짜요? 옛날에 왜 여성들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딱 눌리잖아요. 네. 그때 이제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이런 외국에서 들어온 또 화장품들이 막 유행을 하니까 자 이때부터 스멀스멀 올라오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뭘까요? 국산 화장품. 아, 잘 팔리니까 그거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볼까? 당연히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역시 우리 피부엔 국산이 잘 맞겠죠. 어쨌건 간에 이 국산 화장품이 정말 유행을 하게 됐는데 이 당시 정말 빅히트를 쳤던 정말 당시 여성들에게는 정말 폭발적 인기였고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었다 할 정도로 엄청난 정말 화장품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건데 이게 뭐냐면 바로 박가분. 박가분. 약간 좀 촌스럽죠. 이 느낌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박가분. 박간의 부대찌. 이런 느낌인가요? 박간의 부대찌개 육안의 칼국수네 들어가는 그러니까 박씨 집안에서 만든 분. 분은 지금 뭐라 그래요 영어로? 파우더인 것 같아요. 파우더? 네. 파우더는 뭐예요? 이렇게 처발처발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처발. 파우더를 발라요. 너무 이제 유분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파운데이션하고 파우더가 이게 다른 거구나. 좀 달라요. 좋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박승직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연직물, 이 옷감을 이제 많이 네. 팔았는데 이 옷감을 많이 팔기 위해서 뭐가 좋을까? 옷감을 사러 온 사람도 주로 누굴까요? 부자.
주로 여성분들이 올 거 아니에요. 부자 여성들이 온다고 합시다. 네. 여성들한테 뭔가를 좀 이렇게 줄 수 있는 사은품. 사은품. 그렇죠. 사은품 뭐가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 부인이 바로 분을 사은품으로 주기 시작했는데 우와. 이게 웬일? 면직물보다 사은품이 더 인기가 많은 거예요. 우와. 이러면서 이 박가분이 폭발적 인기를 끌게 됩니다. 우와. 1920년에 이 조선 총독부 식상국에서 화장품 제조 등록 1호. 이게 딱 만들어지면서 이 장분 제조 기술자를 고용해서 아주 본격적으로 이 박가분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그 민주 씨 우리 복습 한번 해봅시다. 네. 자, 조선시대 분이 있었어요. 근데 단점이 있다 그랬죠. 부착력. 쌍역. 왜냐하면 곡물가루로 만들기 때문에 부착력에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이 박가분을 통해 가지고 부착력을 해결해 줍니다. 자, 어떻게 해결해 주냐면 이 납을 가열하면 그 생기는 하얀 가루가 있거든요. 칡가루 또는 이제 곡물가루 이런 걸 이렇게 섞어 가지고 바르면 이야 쪽쪽 들러붙고요. 쫙쫙 펴지고요. 쪽쪽 먹는 거예요. 게다가 바르면 향? 향이 나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거 싸. 외국산보다 저렴한 거예요. 사재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거. 한 50전 정도? 이 50전이 얼마쯤 되면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이 정도. 생각보다는 가격이 꽤 있는데요. 당시에 그 노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면 한 그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 가격이. 그러니까 꽤 비싼 가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날개 놓치듯 이게 거의 한 달 평균 10,000개씩 팔렸대요. 달 10,000개요? 그러니까 엄청난 인기 폭발이죠. 이 정도로 인기가 많으니까 이게 서가분도 나와요. 서가분은 뭘까요? 서가가 만든 분. 그렇죠. 장가분도 나와요. 장가에서 만든 분. 이게 막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게다가 또 이 외래품으로는 뭐 설화분, 또 일본제 분인 외분, 백분 시장에 정말 이 춘추 전국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성들한테 이 분을 바른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파격적으로 뭐 확 달라지니까 필수품이 된 거죠. 인기 폭발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아까 납성분을 넣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괜찮은 거예요, 진짜로? 어휴, 절대 안 되죠. 어떻게? 그 광고 그 카피가 또 유명합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항상 바르면 살빛이 고와진다. 살빛이 고와진다고 하니까 항상 바르는 거예요. 매일매일 바르는 거예요. 많이 바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납이요. 이러면 이게 납중독이 오거든요. 특히 그 기생이라고 하죠. 얼굴이 예뻐져야 되니까 항상 바르는 거예요. 그 바꿔보는 어느 순간 피부가 푸르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경련이 오기 시작하면서 잦은 구토와 설사를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결국 자살하게 돼요. 결국 1930년대 후반 박가분은 더 이상 판매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다른 경쟁회사들이 우리는 납을 쓰지 않아요 라는 그 무연백분 이런 것들을 또 광고로 또 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다른 화장품은 또 인기가 있는 게 따로 있었을까요? 이 박가분과 함께 가는 진짜 유행한 박가분보다 훨씬 더 오래오래 갑니다. 바로 동동구리입니다. 아 이게 인기가 너무 많아서 못 살까봐 동동거리면서 사는 구리로 만든 화장품인가요? 구리로 화장. 그거 아니고 그 북 있죠, 북. 동동 치면 이제 왔다. 왔다. 크림. 그 크림을 파는 사람이 왔다. 이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크림을 뭐라고 했냐면 구리무. 일본식 발음. どんどんクリーム 그래서 동동 구리무. 운동 구리무. 그 된장, 고추장 이렇게 떠가지고 먹잖아요. 그 당시 구리무도 그랬어요. 구리무도 이렇게 떠가지고 리필처럼 여기 쏘. 이렇게. 이렇게. 네. 환경을 생각했네요. 뷰티. 아니 진짜 맞아요. 옛날 거 이렇게 보면 우리 얘기했잖아요. 비건의 원조다. 맞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리필 쓰고 있는 모습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돌아오네요. 생각해보면 개화기 여성들의 스타일이 막 떠오르잖아요. 양산 쓰시고 막 정장 같으면서도 드레스 같은 옷들이랑 단발머리, 막 웨이브, 입술도 빨가시고 엄청 화려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 문화를 주도했던 경성에 살면서 당시 그 서구 문화를 온몸으로 보여줬던 여성들을 뭐라고 했냐면 모던 걸. 네, 모던 걸. 여기 지금 가수분들이시잖아요. 네. 가수분들의 원조 딱 떠오르는 선배.
트웬티원 선배님이요. 사회생활 성공하겠네. 아, 진심입니다. 진심입니다. 듣고 달아와가지고. 네. 좋아요. 저는 핑크 언니들. 그렇구나. 핑크 언니들 보면서 꿈을 키웠죠. 가수의 꿈을. 가수의 역사를 쭉 올라가 보면 저는 이 서양식 어떤 음계를 가지고 처음으로 불렀던 분이 누구냐면 바로 윤심덕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옷을 입으면 그게 쫙 유행이고 이 사람이 뭘 바르면 쫙 유행이고 이런 셀럽 중에 셀럽이에요. 이 당시 또 이렇게 신여성의 정말 대표적인 직군이 있습니다. 선생님? 노래하는 사람들? 버스걸. 옛날에 그 버스 안내양 있을 때 차 안 타보셨죠? 지금으로 본다면 튜저스 그런 느낌이에요. 새로운 어떤 그 직업 속에서 새로운 어떤 정체성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면서 이 노동시장이 많이 쏟아져 나왔죠. 네. 그리고 여성들이 이제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면 네. 꾸며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각자 개성도 있어야 되고. 이 당시 여성들한테 그런 어떤 뷰티, 화장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잡지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잡지. 가루분을 바를 때 얼굴 색을 따라 자색, 혹은 황색, 혹은 살색으로 선택하여 콧잔 등에 한 일자로 쭉 내려 긋습니다. 입술 옆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점 위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코에서 일자로 찍고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기 올라가라는 얘기잖아요. 리프팅 하라고 네. 그런 건가? 리프팅. 어머. 나는 맨날 이렇게 했네 그냥. 내 이해를 주셨구나. 아니 근데 이런 내용이 그 당시 여성지에 있었다는 거죠? 그럼 그 당시에 게리뷰티였네요. 맞습니다. 근대화라고 하는 것은 여성들한테 이 독립과 자각을 의미했죠. 자신들을 꾸미고 나만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의 어떤 경제, 뭐니 해도 머니. 이거 중요하잖아요. 자, 이렇게 나를 가꾸려는 여성들이 늘어나게 되면서요. 이 여성을 위한 화장품들이 계속 만들어지는데 일제강점기 그 박가분하고 동동구리모 유행했다 그랬잖아요. 네. 여기서 대박 제품이 나옵니다. 럭키 크림. 당시에 이 LG 그 화학을 뭐라고 그러면 락키 화학이라고 불렀어요. 락이 즐거울 락, 희가 뭐냐면 기쁠 희야. 근데 요걸 또 영어로 이렇게 바꿀 때 럭키라고 바꿨단 말이에요. 네네네. 오, 센스. 센스 있죠? 네. 럭키 치약 써봤어요? 럭키치. 아니요. 많은 이 감이 있습니다. 네. 1940년대에는 LG의 크림이 유행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950년대에도 그런가요? 이때 나온 게 아모레 퍼시픽. 쟁쟁하다 벌써. 이 아모레 퍼시픽의 전신이 태평양 ABC 100번 크림, ABC 파라솔 크림, ABC 100분. 100분. 네. 아, 페이스 파우더. 페이스 파우더? 100분. 파우더. 오. 그 다음에 ABC 수백 분. 아쿠아 파운데이션 같은 거겠네요. 아쿠아? 물. 물. 나는 수백 분 하니까 몇백 분 막 이렇게. 자, 어쨌건 간에 이런 초기 메이크업 제품이 개발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화장 전문 잡지, 그 월간 미용 교양지였던 화장계가 창간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부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이후에 뭐 난초 향장으로 바뀌어서 출간이 됩니다. 1959년에는요, 프랑스산 이 코티사와 제휴로 또 코티 분백분 이게 또 나오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는데 코티 분백분도 단점이 좀 있었나 봐요. 이런 그 기록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우리 엄마가 이 분백분을 바르고 왔는데 너무 창피했다. 왜냐하면 왜요? 네. 덕지 바른 느낌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부끄러웠다. 뭐 이런 화장품이 얽힌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몽글몽글하고 뭔가 제가 겪은 일인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드네요.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재밌었고 너무 아쉽지만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저한테요? 네. 뭘 또 질문까지? 진정한 뷰티를 추구하는 MZ세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사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자신의 그 아름다움을 표현해주는 모습들은 좋지만 자신의 피부에 건강한 화장품을 쓰시라. 이게 오늘 우리 역사에서 알려주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게리뷰티 톡플러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은 댓글 부탁드려요.